학교와 학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저희 창의력 문제랑 소수력 문제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 봉지를 툭 치는 것은 원시 태양계에서 초신성 폭발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초신성 폭발이 된 후에 이제 성운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알갱이가 뭉치게 하는 힘은 바로 중력 수축이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서로 수축하며 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과 가장 비슷한 천체, 원시 지구와 가장 비슷한 천체는 금성이죠. 금성.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이산화탄소가, 원시 지구는 이산화탄소의 그런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굉장히 대기압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런 행성이 바로 금성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조성과 그 지구의 대기조성이 달라진 이유, 이거는 일단 거리 차이가 있겠죠. 금성은 태양에서 좀 가깝고, 그다음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고, 화성은 좀 멀리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리 차이에 의해서 금성 쪽은 약간 온도가 태양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고, 화성은 좀 온도가 낮고,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또 중력의 차이도 있겠죠. 중력이 뭐 예를 들어 화성하고 지구를 비교해보면, 지구 같은 경우는 중력이 아주 적당한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질량이 작다 보니까 중력도 좀 작아서 무거운 기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약간 이런 차이들, 이렇게 거리에 따른 온도 차이와 중력에 따른 그런 대기 성분 차이,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구에는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니까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양계 형성과 진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이 답은 3번이죠. 3번. 왜냐하면 회전 속도는 점점 느려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나머지는 뭐 보면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좀 금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지구 형성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를 형성한 주요 에너지원을 고르라 돼 있는데, 이거 3번, 5번이죠. 미행 성체의 충돌에 의한 충돌열이 있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한 그런 열 에너지가 있죠. 이 두 개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생기게 된 거죠. 초신성의 폭발은 전혀 뭐 지구의 형성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서 그냥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것 뿐인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가려져 있었죠. 그 대기에 있는 그 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 역할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태양의 중력 수출력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가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태양계 성운이 처음에 형성될 때 옆에서 초신성 폭발되면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당연히 그때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고리는 가의 성운이 회전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거 맞죠? 그죠? 회전하면서 고리가 형성된 거고요. 디귿의 나에서 안쪽 고리는 바깥쪽 고리보다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제 안쪽일수록 이제 무거운 게 안쪽으로 좀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건 이제 뭐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의 초기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기억 보니까 A에서 뒤로 갈수록 지구의 표면 온도는 계속 상승하였다 되어 있는데, 지금 원시 지각이 생성되려면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나서 원시 지각이 생성되는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굳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각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표면 온도가 상승한 게 아니라 하강했으니까 식었겠죠. 식어서 굳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에 C는 밀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으로 일어났다. 자, 지금 C 보면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건데, 이때 무거운 물질들은 핵 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핵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 맞는 말이죠. 자, 디귿 C와 D 사이에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이때가 아니라 이 이후죠. 이 이후. 지각이 생성되고 그 후에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생기고 나서 광합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닙니다. 답은 이제 2번이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뭐냐, 5-1번. 이게 뭐냐 고르는 걸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것, 이건 질소죠. 질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많았으나 지구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쭉 줄어들게 되는 것, 이것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그 바닷물에 녹게 되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들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산소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사라지고 산소가 증가하고.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2번 볼게요. 기억. A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서 가장 풍부한 대기 성분이다. 질소가 모든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풍부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수소죠. 수소랑 헬륨이 가장 풍부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오존층은 가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가시기 이후에 형성됐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산소가 생기고 나서 오존층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디귿. B는 육상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대기 중의 양이 감소하였다. 자, B는 지금 이산화탄소인데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의 양이 감소한 건 맞지만 육상식물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 있는 식물들에 의해서 광합성이 처음 시작되고 그것에 의해서 감소하면서 산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지라는 개념 자체가 육지의 생명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태양은 행성 전체보다 질량이 크다. 이거는 맞는 거죠. 2번 태양은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우주의 나이는 여러분 아마 지구과학 원때 배웠을 텐데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현재 태양의 나이는 대략 50억 년 정도. 즉 지구의 나이도 태양과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50억 년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됐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시 1번. 해양 지각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 해양 지각에서 지각 연료량 가장 많은 곳은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겠죠. 바로 해령입니다. 그 다음 가장 적은 곳은 하강하는 해구겠죠. 자,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 열이 발생되는 까닭 뭐냐?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 밀도 차이에서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질들이 핵 쪽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 지구 밖에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무거운 게 가라앉으면 상대적으로 질량 중심이 아래로 가라앉는 거잖아요. 여기 있던 게. 즉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내려간다. 즉 이러면 뭐가 감소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죠.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그 감소한 것이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동해는 일본 해구 지역보다 지각 연료량이 많은데 그 까닭이 뭐냐? 바로 자, 일본 해구 지역 같은 경우는 멘틀의 하강부죠. 멘틀 물질의 하강부다 보니까 지각 연료량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는 상대적으로 많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지금 ABC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이 뭐냐? 자, 기억. 깊이에 따른 지온 상승률은 A에서 가장 크다. 자, 우리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해석이 주로 많이 나오죠. 특히나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 그런데요. 그래프를 해석 잘 하면 됩니다. 그냥. 자, 깊이에 따라 지온 상승률을 따지는데, 자, 같은 깊이를 갈 동안 온도가 높아지면 지온 상승이 많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깊이 10km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10km일 때. 자, 여기 10km일 때 라인을 쫙 그어보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10km 깊어지는 동안에 온도가 지금 요 점을 따라가면 온도가 200도예요. 근데 B는 점을 따라가 보면 온도가 400도고요. C는 온도가 600도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얘는 10km 동안 200도 올라가. 얘는 400도 올라가. 얘는 600도 올라가. 그럼 당연히 지온 상승률은 C가 더 큰 거죠. A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럼 이건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B에서 깊이 15km 온도는 600도씨다. 이거 그냥 읽으면 되죠. 여기가 15km잖아요. 15km일 때 B의 온도 여기죠. 여기에 온도 쭉 따라가서 읽어보면은 600도가 나오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럼 디귿 지각 연료량은 C에서 가장 크다. 지각 연료량은 당연히 그 지각 근처에서 온도가 높은 데를 찾으면 되죠. 지각 근처 뭐 일단 지금 30km까지도 다 지각이죠. 그때 온도를 보면은 얘는 1800도까지 가요. C는 여기는 1200도까지 가고요. 여기는 몇 도야 이거? 쭉 읽어보면 600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럼 C가 가장 지각 근처에서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지각 연료량이 가장 큰 게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지각 연료량은 해구 근처에서 가장 낮다. 지각 연료량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낮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보면 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니은 A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은 것은 마그마 상승에 의한 것이다. A에서 높은 이유는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디귿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많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강암질의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어디 보자. 자, 기억 A의 열은 주로 멘틀 대류에 공급된다. 자, A 지금 여기 해령 근처예요. 그럼 멘틀 대류의 상승부니까 여기 약간 지각 연료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 니은 B에서 하부로 갈수록 지온 상승률이 커진다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상승률이니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대략 50km 정도 깊이까지 갈 동안에 B의 온도가 약 550도 정도가 됐어요. 근데 100km 정도 깊이에 가게 되면은 B의 온도가 대략 한 뭐 900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처음 50km를 갈 때는 온도가 무려 550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 50km를 갈 때, 그래서 100km가 된 거죠. 그 다음 50km를 갈 때는 온도가 900도 정도가 됐으니까 대략 550도에서 900도가 되려면 350도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지온 상승률이 높았는데 그 다음은 지온 상승률이 낮아진 거죠. 상승하긴 하는데 상승률 자체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생성된 열량은 B보다 A가 많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B는 대륙 지각이고요. A는 해양 지각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2번에서도 말했듯이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질이 좀 더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기억 지각 연료량은 B보다 A가 높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근처와 해령에서 먼 곳. 해령 근처가 당연히 지각 연료량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B보다 A가 높다는 맞는 얘기죠. 그다음 니은 암석권에서의 깊이에 따른 지온 변화율은 니은보다 기억이 크다. 이건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되죠. 같은 깊이 정도를 이렇게 그어 놓고서 보면 됩니다. 같은 깊이를 가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온도가 대략 한 550, 니은 같은 경우는 온도가 1000 몇이에요. 그럼 니은이 훨씬 똑같은 깊이 갈 동안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즉 지온 변화율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는 얘기죠. 얘는 틀렸죠. 다음 디귿 B의 지온 분포는 기억이다. 자, B는 지금 해령에서 뭐니까 지각 연료량이 좀 더 작아야 되고 A는 높아야 돼요. 그럼 지각 연료량이 높은 거 A가 바로 지각 연료량인 온도가 높은 니은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이 A가 되고 나머지 B가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기억이라는 맞는 얘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다른 건 한번 보면 알 것 같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답이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선 지각 연료량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죠. 낮은 거. 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표는 암석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분기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표를 그냥 해석하면 되는 문제죠. 자, 1번 토륨은 칼륨보다 발열량이 많다. 토륨과 칼륨을 비교해 봅시다. 토륨과 칼륨 하나만 비교해봐도 토륨이 훨씬 양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죠. 자, 이거 화강암은 현무암보다 발열량이 많다. 화강암은 무려 100일이 나오는데 현무암은 같은 조건일 때 17이 나와요. 그러면은 화강암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화강암은 대륙 지각이 많고 현무암은 해양 지각이 많죠.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발열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발열량이 많다. 방금 얘기한 거죠. 다음 4번 우라늄은 멘틀보다 지각에 많이 들어있다. 우라늄 지금 지각에 들어있는 건 화강암질과 현무암질이고요. 감람암이 보통 멘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각에 있는 우라늄 양은 무려 이만큼인데 멘틀에 있는 우라늄, 감람암에 있는 우라늄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지각이 더 많은 게 맞는 얘기죠. 자, 5번 칼륨은 화강암보다 현무암에 많이 들어있다. 자, 칼륨 양 보겠습니다. 칼륨 화강암에 11 들어있는데 현무암에는 4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틀린 얘기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3차시. 자, ABC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쓰시오. 자, 순서대로 쓰면 되죠. P파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 S파, 그 다음 마지막 L파겠죠.
자, 그럼 PSC를 이용하여 진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P파의 속력이 8, S파의 속력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정석적인 방법도 알려줬지만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줬죠. P파의 속력이 평균 8로 나오고 S파의 속력이 평균 4로 나오면은 그 진원 거리는 그 8t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t가 시간인데 지금 8분이에요. 그럼 8 곱하기 8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단위로 보통 초를 쏘니까 8 곱하기 60초를 하면 되죠. 그러면 총 계산해 보면은 결국 거리는 3840,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진이 발생하면 P파보다 S파가 큰 피해를 입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S파가 P파보다 뭐가 크다? 바로 진폭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진폭이 크면은 그만큼 피해도 큰 거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P파가 S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냐? P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을 때 파의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했을 때 P파 같은 경우는 종파라서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반면에 S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느린 거죠. 자, 이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기억. 전파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P파가 S파보다 빠른 거. 그다음 니은. 관측소는 이 지진의 암영대에 위치한다. 자, 지금 관측소에서 지진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지진을 기록했는데 암영대라는 것은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인데 그러면 지진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관측소는 진앙으로부터 3000km 떨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건 PSC로 알아내야 돼요. PSC가 지금 7분입니다. 그럼 P파와 S파의 그 차이가 7분인 데를 찾으면 되는데 3000km인 곳 여기죠. 3000km인 곳에서 P파는 6분이고요. 여기 쭉 읽어보면 6분이고 S파는 10분이에요. 그럼 둘의 PSC는 4분이 나와요. 4분. 그런데 여기는 7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km 아니죠. 7분인 곳을 찾으면 어딘가요? 여긴가? 여기는 지금 15. 여기가 5, 6, 7, 8, 8이니까 여기 15랑 8 사이 차이면 7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5000km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이 세 진앙이 다 위치하는 곳, 일치하는 곳이 어디냐 이 조건이 그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일단 로마에서는 PSC가 크니까 거리가 먼 거고 델리에선 PSC가 짧으니까 가까운 거고 다윈에선 PSC가 그 중간이니까 적당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로마에서 가장 멀면서 델리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는데 로마에서 가장 멀면서 델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D, E, C 이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로마에서 멀고 델리에선 가깝고 근데 다윈에서는 델리보단 멀지만 로마보단 가까운 거래야 돼요. 다윈에서는 델리보단 멀지만 로마보단 가깝다. 그렇게 되려면은 델리에서는 다윈이 2가 되면은 너무 델리보다 다윈이 더 가까워 버리니까 2는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C가 되면은 다윈에서 로마에서의 거리보다 다윈에서 거리가 더 머니까 얘도 아니고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D급밖에 없네요. D밖에 없네요. D. 답은 4번이죠. 적당 거리에 있는 것은 D가 됩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나에서 X는 S파의 주시곡선이다 되어 있는데 먼저 도착한 X는 P파가 되고 얘가 S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번 A에서 PSC는 약 6분이다 되어 있는데 A에서 보면은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A가 지금 가장 지난 거리가 작아야 되죠. 즉 여기가 지금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중간 거리인 얘가 B, 그 다음 제일 먼 얘가 C가 돼야 되죠. 좀 A에서 PSC를 보면은 P파가 도달하는 시간 대략 한 2분, S파 도달하는 시간 대략 6분. 그럼 PSC는 거의 4분 정도죠. 6분이다 틀렸습니다. 다음 B의 RB는 5500이다. B 5500 맞죠? 그 답은 3번이네요. 다음 4번. 세 관측소 중 C가 진앙에 가장 가깝다 되어 있는데 C가 가장 먼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지진은 신발 지진이다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요번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옛날 교육과정이라 이렇게 안 배운 내용도 좀 가끔씩 나옵니다. 자, 다음 4번. 그림은 동일한 지진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의 세 관측소에서 관측한 P파, S파의 지진 기록을 주시곡선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A는 P파, B는 S파의 곡선이다. 반대죠. 먼저 도착한 얘가 P파, 나중에 도착한 얘가 S파예요.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거 1번이네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규모는 모두 같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 자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관측해도 다 같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진도라고 말을 하죠. 규모 1, 규모 2 이러면 순수 그 지진 자체의 에너지고, 진도 1, 진도 2 얘기를 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그 지진의 파워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 진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정도를 따질 때는 진도를 따지는 거죠. 자, 3번 세 관측소 모두 진앙으로부터 각거리가 103도보다 작다. 103도보다 크면은 그 에스파가 도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파가 도달한다는 건 이게 작다는 게 맞는 얘기죠. 자, 4번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A와 B의 시간차가 커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PSG가 커지면 당연히 거리도 멀어지죠. 자, 5번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진에 의한 피해는 감소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멀어지면 피해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통 수능형 문제 참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기억 PSC가 가장 짧은 관측소는 A이다. 자, A 보니까 지금 그 최초로 이 피파가 최초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피파가 최초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보면 여기 피파잖아요. 이게 피파고 이게 에스파잖아요. 나중에 도달한 게. 피파의 도달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에스파의 도달 시간도 작아져요. 그리고 PSC도 더 작아지죠. 그죠? 자, 그 말은 PSG 가장 짧은 건 A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자, 다음 니은 진앙에서 B까지 거리는 3000km보다 멀다. B가 지금 6분 15초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지우개로 한 번만 지우고. 자, 지금 보면은 B가 6분 15초, 즉 P파가 6분 15초인 곳. 대략 이쯤 되겠죠.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될 텐데 지금 보면 3000km보다 살짝 멀어요.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로 좀 지워보고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 6분 15초인 곳을 찾으면 되거든요. 6분, 여기 대략 6분인 곳을 가서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가 지금 3000이니까 3000km보다 멀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다음 틱은 C에 도달하는 피파는 A에 도달하는 피파보다 더 깊은 곳을 지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더 멀리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진파 같은 경우 여러분 이 그래프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지진이 이제 진앙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진파가 요렇게 퍼지게 돼요. 요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깊이를 요만큼 깊은 곳을 지나가게 되고 더 멀리 있는 곳은 이만큼의 깊이를 지나가게 돼요. 즉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지나가는 그 깊이는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D 중 진앙에 가장 가까운 곳은 A다 되어 있는데 P파가 빨리 도착하고 PSC가 작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진앙에서 가깝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니은 기억은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PSC가 0입니다. PSC가 0인 곳은 그 지진이 발생한 그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파랑 S파의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앙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P파가 먼저 오고 S파가 좀 나중에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진앙 자체는 여기서 P파도 생기고 S파도 동시에 생기니까 당연히 PSC가 0이겠죠. 0. 시간 차이가 안 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곳 PSC가 0인 이곳은 바로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S파 속력분의 P파 속력 빼기 1이다 되어 있는데 자,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P파의 도착 시간분의 PSC예요. 자, P파의 도착 시간, 즉 P파의 시간분의 PSC라는 거는 나중에 도착한 S파의 시간에서 P파의 시간을 뺀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간은 우리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진앙 거리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진앙을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다 좀 풀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P파의 속력분의 진앙거리, 이게 이제 P파의 시간이에요. 이거 분의 S파의 속력분의 진앙거리 빼기 P파의 속력분의 진앙거리,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VP분의 D분의 VS분의 D 빼기 VP분의 D분의 VP분의 D니까 1이죠. 1.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하면은 얘네 둘이 약분이 되죠. 1로.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역수치하면 되죠. 그럼 VS분의 VP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S파의 속력분의 P파의 속력 빼기 1이 되는 건데 S파의 속력분의 P파의 속력 빼기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차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요 발견한 스토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 책을 찾아보세요. 오호로비치 불연성면은 지하 약 40km 깊이에서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고 알아내게 됐고요. 구텐베르크 불연성면 같은 경우에는 암영대를 찾게 되면서 암영대를 보니까 대략 지하 2900km에 뭔가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레만 불연성면 같은 경우에는 각거리 약 110도 부근에 원래는 발견되지 말아야 될 암영대라서 피파가 도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 피파가 도달한 걸 보고서 이제 이 안에 또 뭐가 있구나, 그래서 5100km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알아내게 된 거죠. 자세한 건 책을 보기 바랍니다. 자, 상부 멘틀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하는 저속도층, 이걸 저속도층이라고 합니다. 저속도층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뭐겠느냐, 상부 멘틀에 좀 특이한 게 있죠. 바로 뭐죠? 그게 부분 용융되어 있는 곳이죠. 즉 이게 뭐라 그래요? 바로 연약권이라고 말을 하죠. 얘 존재 자체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얘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속도가, 이 부분 용융되어 있다는 말은 약간 그거잖아요. 고체인데 약간 뭔가 액체의 성질을 갖는 그런 고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에스파는 이제 고체밖에 통과를 못하니까 액체 통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액체의 성질로 인해서 얘가 약간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속도층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 지각이 침강할 수 있는 까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약권의 존재 덕분이죠. 연약권이 없으면은 만약에 요 안쪽도 다 단단해, 여기가 단단하면은 지각이 침강을 하고 싶어도 단단하니까 막혀서 침강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단단하지 않고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물렁하니까 이게 침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 가에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속도 변화 요만큼이고요. 그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속도 변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다음 니은, 나에서 A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달하고 C에는 S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얘는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는 S파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디귿, 나에서 각거리 110도에 약한 피파가 득되어 내에게 존재를 알게 됐다. 여기 각거리 110도에 피파가, 아주 약한 피파가 도달한 이유가 바로 내핵에서, 여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요 점점점점 이렇게 오다가 내핵 때문에 굴절돼서 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핵의 존재를 알아내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를 통해 지각 아래에 멘틀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지각 하부에 지진파의 불연성면이 있음을 알아냄. 지각 하부에 지진파 불연성면이 있음을 알아낸 거 바로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죠. 다음 니은, 나를 통해 액체 상태에 핵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나를 보니까 지금 암영대를 알아내었대요. 그래서 P파는 도달하지만 S파는 도달하지 않는 B구간까지 찾아냈고 결국 얘는 암영대를 찾아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얘는 이걸 통해 액체 상태에 왜 핵이 있다는 거 알게 되었죠. 그죠? 암영대를 통해 핵이 있다는 걸 알았고 S파가 아예 도달하지 않고 P파만 도달하는 구간을 통해 액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다음 디귿, 달을 통해 내핵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각거리 110도 부근에서 P파를 관측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핵을 알게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지각의 평균 밀도는 멘틀보다 크다. 멘틀이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만약 지각의 밀도가 더 컸으면 지각이 이 아래로 들어갔어야죠. 그죠? 자, 다음 니은, 해양 지각의 두께는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해양 지각은 두께가 요만한데 대륙 지각은 이만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죠. 디귿, 침식 작용이 많이 진행된 지역은 모호면의 깊이가 얕아진다. 자, 침식을 많이 받으면 여기가 계속 깎여나가게 되겠죠. 깎이게 되면 지각이 이렇게 얇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얇아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에어리설이잖아요. 에어리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 평행설은. 근데 에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깊은 곳은 높이가 높은 지역은 뿌리도 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에어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깎여나가서 높이가 얕아지게 되면 뿌리도 얕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얕아진다는 말은 얘처럼 해양지각처럼 뿌리가 얕으면 모으면이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즉 모으면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4번 문제 보니까 기억 평균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크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 니은 A와 C에서의 압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이 온라인 수업 때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안 배운 내용이에요.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결론만 하면 압력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력이 같은 곳은 따로 압력이 같은 보상면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이 아닙니다. 이 모호면은 그런 라인이 아니에요. 그게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안 배웠어요. 그 다음 디귿 B와 C의 모호면 깊이 차는 에어리설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아까 앞에서 한 거죠. 에어리가 바로 요 깊이 차이가 다르다라고 말한 건 에어리예요. 에어리. 프레트 같은 경우는 프레트설에서는 약간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모식도를 좀 그려보면 약간 이 깊이는 다 똑같다. 그리고 얘네들의 밀도가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프레트죠. 이게 프레트. 그래서 여기서 에어리설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A와 B가 모두 도달한다. 자, A 부분은 지금 P파, S파 둘 다 도달하죠. 얘는 지금 S파, 얘는 지금 P파잖아요. 둘 다 도달하는 거 맞죠. 자, 2번 B로부터 외핵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B 여기죠. 여기부터가 바로 암형대의 시작점이죠. 암형대의 존재로부터 외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게 맞는 거죠. 다음 3번 C에 A는 도달하지만 B는 도달하지 않는다. C 여기에는 지금 P파는 도달하지만 S파는 도달하지 않는 암형대죠. 그 S파의 암형대고 P파는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틀린 거죠. 틀린 거. B는 도달하지만 A는 도달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1단원 마지막 5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이상이 생기는 요인을 2가지 이상 생각해보자 되는데 중력 이상이 플러스인 경우래요. 중력 이상 같은 경우는 실제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거죠. 즉 실제 중력이 커지면 중력 이상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중력이 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바로 거기에 무거운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즉 지하에 밀도가 높은 층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람암이라든지 또는 뭐 철광층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밀도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럼 중력도 크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력은 그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의 반비례를 하니까 반지름이 낮은 곳, 즉 해발 고도가 낮은 곳, 해발 고도가 낮으면은 중력은 더 크게 나오죠. 그렇게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인 곳은 얘랑 정반대가 되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침반 자침이 N극보다 S극이 무거운 이유. S극이 무거운 이유 뭐예요? 바로 복각 때문이죠. 복각 때문에 나침반 자침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죠.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 이렇게 소평면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을 무겁게 해서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런던이 자북극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였을 때를 찾아봐라. 자북극에 가장 가까이 위치했을 때 찾으라는데 자북극에 가까워지면 커지는 게 바로 복각이 커지죠. 자북극에 가까울수록 복각은 커집니다. 그럼 이 중에 복각이 가장 클 때를 찾으면 돼요. 복각이 가장 클 때. 자, 복각은 지금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럼 복각이 가장 클 땐 바로 요때네, 요때 1700년대. 그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의 크기는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A는 원심력이죠.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아니죠. 위도에 관계 있습니다.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적도 쪽에서 최대, 북극으로 가면 이제 0이죠. 0. 여기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없어가지고 0이 되죠. 그 위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다음 2번 B는 중력이다. 중력이 아니라 B는 만류인력이죠.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것은 만류인력입니다. 3번 적도에서 B와 C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돼 있는데 적도에서 B와 C는 방향은 같죠. 만류인력이 이쪽, 원심력이 이쪽 돼서 그의 합력인 그 중력이 이쪽을 돼서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중력이 좀 작죠.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단진자의 진동 주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단진자의 진동 주기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제가 식을 줬죠. 자,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죠. 즉 고위도로 갈수록 중력이 커진다는 말은 중력과 속도 커진다는 거죠. 그럼 중력과 속도가 커지면 진동 주기는 짧아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맞는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중력의 크기는 위도 45도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아니죠? 90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P에서 평균은 30도 웨스트이다. 30도 웨스트 맞죠? 여기 서쪽으로 30도 갔으니까. 자, P에서 복각은 플러스 60도이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북반구죠? 북반구에서는 복각이 플러스입니다. 자, 3번 A는 수평 자기력이고 B는 연직 자기력이다. 맞는 얘기죠? 수평, 연직이니까. 자, 4번 A와 전자기력이 일치하는 곳은 자기적도이다. 자, 이거 맞는 얘기죠? 자기적도에 가면은 여기가 적도면은 적도에서는 지구 자기량의 자기력선은 1로 가니까 전자기력이 결국 이거잖아요. 얘랑 근데 이 수직 성분이 없으니까 수평 성분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그거다. 수평이 전자기력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5번 B의 크기는 자기적도에서 최대이다. B 방금 자기적도에서 요 연직 방향 없다 그랬죠? 그럼 최대가 아니라 최소인 거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기억 적도에서 중력의 크기는 978 가리다 돼 있는데 여기 적도고 여기 지금 극이에요.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 이거는 바로 만류인력이죠.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거 원심력이죠. 자, 그런데 중력이라는 건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죠. 그럼 얘네 둘의 합력을 구하면 되는데 만류인력과 원심력은 지금 서로 방향이 반대죠. 적도 지방에서 적도에서 만류인력은 이쪽, 원심력은 반대쪽이니까요. 그럼 그 합력을 구하려면 둘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죠. 둘의 차를 구하면 바로 978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니은 두 힘 A와 B가 이루는 각도는 저위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되어 있는데 저위도에서 이 둘의 각도는 180도예요. 근데 여기는 180도가 안 되죠. 점점 여기서 이제 원심력이 없으니까 사실상 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적도로 갈수록 저위도로 갈수록 각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자, 다음 디귿 중위도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힘 A의 방향으로 떨어진다 돼 있는데 힘 A가 만류인력이잖아요. 중위도에선 만류인력의 방향이 아니라 이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기억 A는 판의 발사형 경계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가 해령이에요. A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0이니까 그러니까 발사형 경계에 맞는 거죠. 다음 니은 지각 연령은 A보다 B에서 크다. A에서 지각 연령이 가장 커야 되죠. B로 갈수록 점점 식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다음 디귿 해저면 지하의 평균 밀도는 A보다 B에서 작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뭐 A는 높이가 높고 B는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는 뭔가 물질이 많고 여기는 물질이 적은데 중력 이상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중력 이상은 실제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건데 그 말은 실제 중력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 여기 아래에 어떤 물질이 분포가 되어 있냐, 얘랑 A랑 B랑 서로 실제 중력이 비슷하려면 얘는 뭔가 지금 위에 뭐가 그 해령에 뭐가 가득 차 있고 얘는 뭔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중력이 같다라는 말은 이 안에 뭔가 가벼운 게 있고 여기에 뭔가 무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얘를 더한 것과 가벼운 것과 얘를 더한 것이 서로 비슷한 크기가 돼야 중력이 비슷하게 나오고 중력 이상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B 아래에는 더 무거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얘가 더 머니까 중력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때 지금 보면 여기가 해수면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따질 때는 해수면 위쪽부터의 거리를 이제 따지죠. 여기 높냐 낮냐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표준 중력이 기준이 되는 해수면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질량들, 물의 밀도보다 얘 이제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니까 해양 지각의 밀도랑 물의 밀도 더한 거랑 여기서 이게 두 개 더한 거랑 그 아래에서 더한 거랑 다 같으면 중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사실. 자,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자, 얘가 지금 해령이에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같은 시기죠. 자, 해령으로부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 맞습니다. 다음 니은 해령은 C시기 이후에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되는데 C시기 이후면 요 아래쪽을 봐야 되는 거죠.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래된 거니까 여기가 오래된 거, 여기가 신세대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점점 시대가. 그럼 C에서 B로 갈수록 복각이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플러스 50도에서 플러스 45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복각이 클수록 고위도니까 복각이 작아졌다는 말은 저위도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다음 이 해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 보면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진북이 여기였어 원래 과거에 진북이 여기였는데 그럼 이때 이 해령에서 생긴 그 암석은 진북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이 C 같은 경우 현재에 와서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진북을 향해 생성되었던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진북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돌았다는 거. 즉 이 방향으로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을 회전해 왔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더 기존 거보다 이렇게 갔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C가 생성될 때 살짝 돌고 그 다음에 B가 생성될 때 좀 살짝 더 돈 거죠. 그러니까 C는 요만큼까지 돌게 된 거고 B는 그 사이에 살짝만 돌아서 요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실라나? 그러니까 C가 생길 때 처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살짝 이렇게 돌았다가 B가 지금 살짝 요 정도로 돌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요 C에서 B 사이에 이 C는 살짝 더 요만큼 더 돌았다는 소리예요. 이 B가 돈 만큼 C는 그만큼 더 돌았다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둘 다 반시계로 돈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1단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봐.